이 지경이니까 아이들까지 아빠를 무시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마음약사 콩로드입니다. 우리 인꼬님들 가족 중에 1순위는 누구인가요? 얼마 전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집 가정의 1순위는 첫째, 2순위는 둘째, 3순위는 나, 4순위는 강아지래요. 뭐죠? 아빠는 어디 간 거죠? 아예 리스트에도 존재하질 않아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못한 존재라뇨.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과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엄마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남편, 아이와 놀아주라고 하면 핸드폰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만 하는 남편, 책 한 바닥도 펼치지 않고 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남편. 이 지경이니까 아이들까지 아빠를 무시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 이 또한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긴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요. 물론 제 해답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모든 엄마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을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엄마표였어요. 엄마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관련 스터디 카페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신청을 하면 어느 요일 몇 시까지 내가 스터디한 내용을 인증글을 올려야 돼요. 그 인증글은 아이와 정해진 분량을 같이 공부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글과 함께 카페에 올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하루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요. 일단 낮에는 놀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랑 놀이터 가서 놀고 여기저기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씻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다 먹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하는 거죠. 같이 막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하면 어때요? 우리 지금 할 게 너무 바쁘잖아요. 몇 시까지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몰두한다고 아빠가 온들 안 온들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도 저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신랑이 퇴근했어요. 아이가 아빠 쪽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아빠가 같이 목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볼 때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초반에는 낯가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한테 착 앵기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때,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아이를 재우면서 고민을 했어요. 뭐지? 뭐가 문제지?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집에 아빠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사람인가요? 아이가 잠들면 퇴근하고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하고 주말에만 잠깐 놀아주는 놀이친구인가요? 친구 같은 아빠 좋지요. 중요해요. 하지만 아빠로서의 권위는 그 가정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억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권위는요,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마음껏 하고요. 그리고 규칙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일관적인 잣대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그저 친구 같기만 한 부모는
결국 언젠가는 아이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빠의 케이스도 바로 이거예요.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건 엄마의 역할이에요. 사실 제 주변에 약간 쓰레기 같은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할게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 잘해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아빠를 무시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지성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은연중에 아이에게 심어준 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집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아빠가 띠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요. 그리고는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꼭 안아줘요. 제가 첫째 보고 첫째야 아빠가 퇴근하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하고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첫째한테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해야지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며칠을 하니까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습관이 되었어요. 사람의 머리, 즉 사고방식을 몸이 지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요. 아이도 아빠가 퇴근하면 달려나가서 90도로 인사한다는 게 습관이 되니까 아빠를 무시하는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라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의 사소한 습관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몇 달 전 첫째 딸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1순위야? 둘째가 1순위야?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엄마는 우리 첫째도 둘째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엄마의 1순위는 아빠야. 근데 사실 있잖아.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자신이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해 줄 리도 없어. 그러니까 첫째야, 앞으로 우리 첫째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오늘 제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인꼬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